그걸 안 받았으면은 최소한 이렇게까지 꺾이지도 않았을 거예요. 저도 쫓겼어요. 저희 집 근처까지 왔고 그 사람들하고 대치까지 했었어요. 4명이었고 저는 하나였고요. 다른 팀원들도 쫓겼는데 그때 당시 한 명만 안 쫓겼어요. 지중기. 그거는 무슨 얘기야? 그 스페인 사건. 거기가 시작이에요. 우리는 그 오사트에 있을 때 그 오더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. 누구한테 오더 받았어? 표기된 거는 자유조선, 그러니까 천리마 거기였죠. 근데 그 팀 리더는 지중기가 맞아요. 스페인에 갈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지도 몰랐어요. 그때는 지중기가 시키니까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나이프 훈련 시켜라, 랜선 제압 같은 거 좀 교육시켜라 라는 오더만 듣고 그 사람들은 교육 들어간 게 있었으니까요. 이게 그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침투 네, 그거죠. 작전이지? 2019년도에 북대사관 습격 사건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실제로 습격을 하러 간 인간이 지중기가 맞아요. 거기서 뉴스 기사에서는 뭐 사망자 없다, 뉴스 기사에 뜬 거랑 실제 그 안에 내용하고는 좀 달랐다는 게 문제였죠. 그걸 안 받았으면은 최소한 이렇게까지 꺾이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명단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나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쫓겼어요. 저희 집 근처까지 왔고 그 사람들하고 대치까지 했었어요. 4명이었고 저는 하나였고요. 일부러 차 많은 데까지 끌고 간 다음에 협박했어요. CCTV 졸라 많고 블랙박스 졸라 많고 여기서 다 죽고 뉴스 기사 뜰래요? 그냥 갈래요? 갔어요. 그 사람들 안 죽이고 손가락이 부러지는, 팔이 부러지는, 지금 무슨 상관이니까 제가 뒤질 뻔했는데 저도 쫓기는 마당에 다른 팀원들도 쫓겼는데 한 명, 그때 당시 한 명만 안 쫓겼어요. 지중기. 왜 그 인간만 안 쫓겼을까요? 잘 피했거나 팔았거나. 지중기가 그 의뢰를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에 대한 금액을 비트코인을 받았대요.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을 팀원들한테 줬냐가 문제라는 거죠. 안 줬지. 왜냐면 나한테 션 그 개새끼도 권혁현 둘 다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대. 비트코인을 수령했는데 그 수령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제 이름을 먼저 팔았답니다. 공 씨가 비트코인 수령 받았다고. 근데 실제로 수령 받은 건 지중기였어요. 제가 수령 받은 것처럼 수사 명단에 올라가게 해두고는 실제로 받은 건 지중기가 그걸 받고 그 돈을 먹튀를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인 거니까요. 생각하니까 더 빡치네. 그 인간 그 스페인 한다고 나갔을 때 그 사태에 환불 요청하는 적이 있었어요. 수업 내용에 대해서 못 듣게 되었다. 아, 환불 요청. 거? 네, 환불 요청하는데 그거 다 제 사비로 썼어요. 지중기가 그때 돈 못 보내준다 해가지고 제 사비 써가지고 환불 다 해줬어요. 오케이, 그래서 스페인 사건 끝났고 그 다음에 계속 지중기는 사기치고 다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. 그게 미얀마. 미얀마는 또 무슨 사건이야? 미얀마에 반군을 도와줬다더라고요. 이제 아라카남이라고 인신매매하고 소년병 징집하는 뭐 그런 쪽이라고 거기다가 전술 노출했어요. 이때까지 했던 거. 그냥 난리 난 거죠. 방첩사 이런 데서도. 정보사, UDT, CCT, 경찰특공대, SOP, 초급반 기술 SOP가 제가 알기로는 그 금고 안에 있는데 그게 지금 노출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개빡치겠어요. 씨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.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가 또 출국을 했어요. 스페인 대사관 습격할 때처럼 똑같이 준비했으니까요. 그 위치, 그 배치 그대로 보고 느꼈죠. 씨발 또 어디 가는구나. 갔다가 우리 개 판단 거 뻔히 아는데 왜 또 가겠냐. 근데 그 와중에 지중기는 코로나 걸렸다고 안 갔더라고요. 그리고 그 금액을 또 분배 안 했어요. 혼자 가져갔네. 혼자인지 2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또 돈 못 받은 거죠. 처음에는 무사트가 유리티 출신들이 많았잖아. 다 지중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다 나가버리니까 유리티 안에서도 소문이 났어. 무사트가 사기꾼 회사다. 지중기도 유리티 출신들을 더 이상 못 고용하니까 네. 다른 부대, 예를 들어 뭐 HID나 UDU나 그리고 공군 쪽, 육군 쪽, 그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.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지. 그렇죠, 망했죠.
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다 뺐잖아. 다 뺐죠. 이상한 데로 이사 갔는데 그 이상한 데로 이사한 것도 뭐 식당 창고 뭐 이런 데로 돼 있더라고요.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무슨 식당 같은 게 나와요. 근데 거기가 무사트 회사라고 적혀 있으니까 참 웃기죠. 그리고 졸라게 웃긴 게 형 그거 기억나요? 자기가 뭐 업체들 자계약 따온 것처럼 이야기 다니는 거.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계약 가지고 본인이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, 그리고 계약 당일날에 안 오고 없고 늦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. 외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 안 갔어요. 출입하려고 하니까 입장권 사래요. 아니 외부 인원을 초청해놓고 그 외부 인원한테 입장권을 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. 그래놓고는 자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, 뭐 나중에 해주겠다, 돈 주겠다, 3만 원, 10만 원, 8만 원 이것도 못 주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그걸 준다고 해요. 김 이사하고 있어요. 그 이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이사분 인감증명서하고 도장을 무단으로 사였더라고요.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썼을 때 법체벌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이사한테 허가 안 받고 멋대로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. 아프리카 관련이었는데 그 계약 진행하고 자기 멋대로 김 이사 인감이랑 도장 찍고, 그리고 김 이사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. 갈 줄 알았다. 할 줄 알았다. 어이가 없던 거죠, 김 이사는. 그분 기억해. 그분이 원래 나를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지중이가 못하게 했지. 그것도 저랑 너 컨택 못하게 했고요, 지중기가. 원래 지중이가 그런 사람이야. 사람들이 특히 나랑 친했던 사람들 이상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또 거짓말하면서 이근대위 만나지 마라,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했지. 저한테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. 그리고 계속 만나면 협박하고. 그래서 내가 가짜 사내 튀어나갔어. 그런 게 있었지. 지중이가 뭐 김기란이나 뭐 다른 유리티 출신들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연락하면 또 협박을 했어. 하면 이렇게 하겠다. 나도 어제 얘기 들으면서 진짜 어이없더라. 한때는 나는 지중기를 전우로 생각했어. 한때는 황지은도 내가 전우로 생각했고 또 거기 무사트 사람들.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나와. 결국에는.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난 그렇게 생각해. 결국에는 나중에 진짜 벌 받아. 그 나랑 정말 친한 전우들 있잖아. 뭐 럭은 알잖아. 예. 쟤도 지중기 때문에 나를 한동안 원망했어. 몇 년 동안 나랑 얘기 안 했어. 가짜 사나에 그거 내가 프로그램 다 짜고 내가 교육대장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나를 매장시키려고 정치질하고, 지중이가 중간에서 엄청 정치질을 했잖아. 가짜 사내 교관들 나랑 몇 년 동안 얘기도 안 했어. 그 교관들만 아니라 유리티 그 현역 부대 있지. 부대 전체가 내가 무사트 먹튀했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내가 왜 나왔어? 너같이 똑같이 당했으니까. 내가 가짜 사내 찍고 나서 이제 지중이는 이 돈에 또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얌체짓을 하려고 시작하더라고. 너도 알잖아. 내 월급 다 밀렸어. 너처럼 똑같아. 근데 나는 많이 봐줬어. 왜냐면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명감, 또 유리티 출신들끼리 뭐 열심히 하자, 그런 마인드로 그래 나는 월급 안 받아도 돼, 직원들이라도 줘, 그렇게 생각해서 난 그것 때문에 뭐 소송도 안 했어.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반대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. 내가 무사트 돈을 다 훔치고 나갔다. 아 맞아요. 제일 많이 돈 가져갔다. 그 기억나. 그때 오히려 이거는 돈 따박따박 받았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기억한 거 기억나요 아직도. 지중기, 권혁현 모든 유리티 출신들한테 그걸 퍼뜨리려고 엄청 애썼어. 이근대의 해군 먹튀한 애가 무사대 와서 돈 다 훔치고 나갔다. 네 맞아요. 사실은 나 월급 1년 밀렸는데, 그리고 내 명예 훼손하려고 했는데도 참았잖아. 이게 같은 부대 출신들끼리 그렇게 하면 이게 보기 좋지는 않거든, 밖에서. 그치?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랑 또 다른 전 직원을 보니까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것 같아. 이걸 멈추기 위해서.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, 그리고 다른 그 피해자들, 그냥 사람을 잘 봐야 돼. 진짜로 사람을 잘 봐야 돼. 되게 악질 같은 세상이야. 만약에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러면 크게 당할 거야.
그래서 항상 그거는 명심해야 돼.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솔직히 누구한테 가서도 이걸 이야기를 못해요. 그런 제 인생에서 UDT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. 회사에 대한 소속감, 성취감 그런 거를 알게 된 회사인데 그거를 그 인간이 다 망쳐버렸어요. 저희가 막말로 돌아갈 집이 없어졌어요.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. 오늘 되게 많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 있어? 제가 이제 이거를 결심을 하고 딱 한 가지만 결심을 했어요. 이거를 밝히고 나서 제가 원하고 싶은 게 하나인데 이걸로 정말로 자유를 얻고 싶어요. 그냥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제 인생에 살면서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러네요. 자유를 얻고 싶어요 이제는. 그리고 잘 회복했으면 좋겠어. 예. 상처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이겨내야 돼. forget는 하지 마. 이건 절대로 forget 하면 안 돼. 이 새끼 무조건 복수는 해야 돼.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해. 고소해. 다른 전 직원을 다 고소했잖아. 그래서 고소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. 대신 앞으로는 그냥 밝게 살면 돼. 회복하고 그리고 힘내고 예. 알차게 나가면 돼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와서 고맙다. 다음에 또 보자. 예, 알겠습니다. 건강하고.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